다음은 강승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수 후보자님, 네. 제가 김희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네. 한성수 후보자님은 공익의 최고 종무총리 후보자예요. 가족 간의 증여 문제는 이해하고 신 것처럼 증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가족 간의 문제더라도 우리 사이에는 증여 상속의 문제가 있어요.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미장원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미장원에 그 다니던 지인이 그 지인의 뭐 미장원에게 저렴하게 주고 뭐 어떤 소상공인의 이런 문제로 후보자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서 시각을 볼 때 또 우연히 저분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의 머리를 하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어떤 한성수 후보자가 기업인이고 할 때 네트워크 형성될 수도 있구나.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답례로 아까 그게 왜 증여냐고 그러는데 그런 답례로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 또 거기에다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께서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더 우스운 거예요. 국민들은 야당 의원들은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고 그것이 소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반박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심 자체를 왜 나한테 그렇게 뒤집어 쓰느냐. 뒤집어 쓰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등을 파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 자,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 문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그랬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도 총리가 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네, 정부의 입장을 이미 김민석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재헌절 이전까지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을 중점 국정 과제라고 했는데 중점 과제의 아주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그런 입법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당에다 떠넘겼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것을 재헌절까지 하겠다. 여권이 정부와 당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법안 나중에 공포라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기존에 김민석 총리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빨리 검찰 폐지 법안을 정부도 이에 대해서 당과 같이 입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텐데 어느 편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동의하시고 정청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신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후보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당대회가 급하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그냥 끌고 나가겠고 정부 입장을 내지 않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한성수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서 대통령을 해보니 총리를 해보니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총리 후보자가 새로운 총리가 나와서 하면 이런 정부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재헌절까지 이걸 통과시키지 못해서 전당대회 이후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그때 당시는 보안수사권 그때도 폐지하시겠습니까? 어제 국무총리께서 이미 발표하신 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일이라고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7월까지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네, 뭐 어제 정부 입장 공식 발표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검법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건지를 조사하시고 계시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부분들을 해소하고 밝혀야 될 부분은 밝히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8개 사건에서 지금 12개 공수처 특검 대상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이게 모두 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그러니까, 해소해야 되고 한성수 후보자가 국민 지금 이제 국정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 8개 사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8개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한성수 후보자는 동의하시냐고요. 네,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동의하십니까?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다. 자, 그러면 성남 여기 8개 중에 하나가 성남 FC 광고민 후원 관련 제3자 유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이런 것이죠. 성남 그 FC에 대해서 40억 원을 편법 지원하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증축, 그러니까 소위 용적률의 대폭 상향 그리고 출입구 등을 종선하는 여러 가지 요구했던 것을 성남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 소위 편법 거래 의혹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은 뇌물 공여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자기는 반대했다. 그러면 다른 인물 누군가가 찬성을 해서 40억 원의 어떤 증여를 기부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서비스 총괄 이사였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비스 총괄은 서비스 총괄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임원이니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자기는 반대했는데 다른 임원들이 찬성해서 이것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했는데 그때 거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서비스 총괄이사면 2인자니까 임원 그 중에 한 임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상원 대표가 이렇게 조작 기수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이 계속 간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그것이 검찰의 조작 기수 때문에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김상원 대표는 뇌물 의혹이 있으니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찬성해서 한 건데 간사님 뇌물인 거를 아닌 걸 뇌물로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지금.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